당신의 삶의 풍요로움 더하기. 안녕하세요. 풍요로운 도서관입니다.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 오늘은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이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이케 히로시 작가가 지은 책이고요. 이정환님 옮김, 출판사는 나무생각입니다. 2017년도에 제가 이 책을 만났었는데요. 그 당시에 굉장히 유쾌하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에는 등장인물 주인공이 2명이 있거든요. 히로시와 우주님입니다. 주인공 히로시는 7년 동안 모은 돈을 투자해서 그동안 꿈꾸었던 의류점을 열었어요. 하지만 고객은 찾아오지 않았고 유지비와 제품 구입 비용 등이 더해져서 2천만 엔, 지금 한화로 2억이 넘는 돈이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또 600만 엔은 사채까지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매달 변제해야 할 금액이 너무 많아서 힘든 와중에 이 우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 같이 살펴볼까요? 완료형 말버릇으로 바꾼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겠다. 소원을 이루려면 3가지 규칙이 있다. 결과를 정하고 우주에 주문을 낼 것. 우주로부터 오는 힌트는 처음 0.5초 내에 곧바로 실행할 것. 말버릇을 긍정적으로 바꿀 것. 우주는 우주에 넘치는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장소이며 그 에너지를 눈앞의 형태로 만들어낸다. 이것이 우주의 성질이다. 그 에너지의 파동으로서 우주가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것은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대상이나 말이다. 즉,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말버릇이다.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말, 즉 말버릇은 본인이 마음속으로 믿고 있는 인생 대전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나는 역시 대단해. 나는 역시 쓸모없는 사람이야. 당신의 말버릇은 어느 쪽인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말버릇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마음속에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다.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진동을 한다. 말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 우리는 예전부터 말에 강력한 에너지가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람은 잠재의식을 통하여 평소의 말버릇을 우주로 보낸다. 우주에서 증폭되기를 바라는 에너지를 스스로 선택하고 끊임없이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평소에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 인생이 바뀌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 존재하는 이유는 말이 곧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기 때문이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간단히 말하면 자신이 입 밖으로 꺼낸 말이 그대로 증폭되는 것이다. 말로 표현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구조는 자신이 한 말에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를 우주 공간이 증폭시켜 되돌려주는 과정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다. 팔 수 없어, 할 수 없어, 갚을 수 없어. 따라서 히로시가 평소에 자주 입에 담는 이런 자학적인 말버릇도 전부 증폭되고 있었다. 그 결과 팔 수 없는, 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3가지 말버릇 패턴이 있다. 첫 번째는 이 자학적인 말버릇이고, 2번째는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는 어정쩡하게 바라는 말버릇. 3번째는 꿈꾸는 듯한 말버릇이다. 우주의 힘은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것인데 거기에 대고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주는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는 에너지를 증폭시킨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끊임없이 밀려온다. 같은 의미에서 3번째의 꿈꾸는 듯한 말버릇도 버려야 한다.
세계 일주를 하고 싶어. 연봉 2천만 엔을 받고 싶어. 이런 하고 싶다는 주문은 지금 세계 일주를 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하고 싶어라는 에너지를 증폭시킨다. 그 결과 영원히 세계 일주를 꿈꾸기만 하는 현실을 낳는다. 우주는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지 않고 해석을 하지도 않는다. 그런 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사람들이 입 밖으로 표현한 말을 증폭시켜 현실로 나타낼 뿐이다. 그 현실을 한탄한다고 해도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너 자신이 그렇게 말했잖아. 그걸 나는 충실하게 재현해 주었는데 왜 불만이야? 라고 의문을 가질 것이다. 우주는 히로시가 왜 이런 말을 하지?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힘든 주문을 하고 싶었을 리는 없어 라는 식의 해석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자, 내가 직접 말해 하고 귀를 기울여 들은 뒤에 그 말을 충실하게 증폭시켜 현실로 그대로 나타낼 뿐이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과를 정하고 주문을 하는 것뿐이다. 마음속으로 확실하게 정한 것을 분명하게 입 밖으로 표현하여 주문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말버릇으로 갖는 것이다. 그렇다. 마치 각인을 시키듯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를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침투시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커피숍에서 주문을 하는 것과 같다. 카페라떼를 마시고 싶으면 카페라떼 주세요 라고 명확하게 주문을 해야 한다. 뭔가 마시고 싶은데요 라는 식으로 애매한 주문을 하는 바보는 없다. 또한 커피를 주문해 놓고 혹시 커피가 아니라 홍차가 나올지도 라거나 주문은 했지만 커피를 내주지 않을지도 몰라 라고 걱정하는 바보도 없을 것이다. 우주에 보내는 주문도 마찬가지다. 보다 명확하게 결과를 정하고 주문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믿고 기다린다. 이제 3가지 잘못된 말버릇은 버리기로 하자.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 바로 완료형 말버릇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일주를 했다. 연봉 2천만 엔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명확한 결과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500번 말한다. 인간의 의식은 우주의 진리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기본적인 의식을 현재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평소에 인간이 자신의 작은 사고 회로로 생각하는 의식이다. 한편 잠재의식에는 현재 의식의 6만 배나 되는 용량이 있다. 하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말만 하면 소원을 주문하는 데에 필요한 우주 파이프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흘러들어가 파이프가 손상된다. 본인이 주문한 대로 길은 점차 좁아지고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 제대로 통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히로시의 잠재의식도 본인 스스로에게 향했던 부정적인 말 때문에 완전히 지쳐버렸고 우주와 연결된 파이프도 손상되어 있었다. 이 부분은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이토 히토리는 마음속에 깨끗한 물을 채우라고 했었고요. 또 고이케 히로시 같은 경우에는 우주와 연결된 파이프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루에 500번 하면서 그 파이프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하지만 아무리 손상된 파이프라 해도 살아있는 한 완전히 막혀버리지는 않는다. 바늘구멍 정도는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물론 주문이 통하기는 하지만 꽉 막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원이 우주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좁아진 우주 파이프로는 우주의 힌트가 통과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힘들게 결과를 정하고 주문을 해도 그 주문을 이룰 수 있는 힌트를 받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어렵게 주문을 했는데 힌트가 오지 않아 라는 식으로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정말로 포기를 좋아하는, 변명을 좋아하는 나약한 존재다.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 잘 통과하게 하려면 먼저 지금까지 중얼거렸던 부정적인 말만큼
감사합니다를 외쳐야 한다. 이렇게 중화시키는 방법으로 잠재의식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에는 몸과 마음에 쌓여있던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힘이 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중화되고 우주 파이프가 깨끗해져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채워지기 시작해야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다. 고이케 히로시의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500번 말하고 5만 번 감사합니다를 외워서 인생이 바뀐다면 누구나 다 지금 행복해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 누구나 다 시도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풍요로운 도서관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